됐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 녹음을 좀 해서 나중에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테이크오버 김동완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한 좀 아, 예, 예. 주시겠어요? 권한, 네. 네. 권한, 권한, 권한을 어떻게 주더라? 이거 화면 공유 권한을 주시면 화면 되는데, 공유 눌러가지고 여러 호스, 했어요. 호스트 권한을 저한테 주시면 될 겁니다.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 예. 네. 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걸 하게 돼서, 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 어, 일단, 주제는 제가 이게 최근 국내외 메인넷 런칭과 이 월드랜드 초기 참여자 모집 전략,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월드랜드 참여자로서 또 이렇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 작성을 했고요. 뭐좀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일단 하고 있는 일이 요 과기부 주관에서 이 ICT 이노베이션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블록체인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강의를 지금 한 4년 정도 이제 해온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닷컴에서 이제 칼럼을 쓰고 있고,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데니월드라고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주로 이 크립토 투자 관련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강의를 하고 요거는 그냥 사이드로 이렇게 취미로 가끔 일 없을 때 하는데 최근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서 뭐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이래서 구독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6천 명 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 관련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강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유튜브에 아무튼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잘 잠깐만 이게 들립니다. 유튜브 채팅 6천 명, 네. 곧 6만 명, 60만 명 이렇게 될 보세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유튜브 구독자가 늘면 제가 그 다오 네. 컨텐츠도 있으니까 다오도 같이 잘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어 국내외 메인넷 일단 런칭 최근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거 말고 큰 트렌드 위주로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2024년에 지금이 1월이죠. 뭐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창들이 좋아서 그동안 한 2, 3년 뭐 준비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무튼 시간을 좀 당겨서 올해 상반기 때 많이 런칭을 막 하고 있어요. 메인넷들이. 그래서 일단 글로벌로 보면 뭐 레이어 1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더리움 위에서 여기 보시면 레이어 2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레이어 2들이 계속 런칭을 하고 있고 이게 완성된 건 아닌데 뭐 1단계, 2단계 정도죠. 그래서 최근에 이 인터 암호화폐 트렌드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레이어 2들이 런칭을 하면서 여기서 뭐 트랜잭션을 남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에어드랍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남겨서 에어드랍을 뭐 최소 1,000만 원부터 많이 하는 사람은 뭐 1억 이상씩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도 또 하나 런칭이 돼서 뭐 알트 레이어라고
거기서도 이제 에어드랍이 많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일단 투자 쪽에서는 많은 일단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글로벌로 보면. 요건 이제 글로벌적인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국내니까, 국내로 좀 좁혀보면,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뭐 메인넷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괜찮은 메인넷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 아무튼 현재 이제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좀 가져와 봤고요. 가장 돋보이는 메인넷은 여기 슈퍼블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 프로토콜이라고 일단 뭐 시리즈 A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슈퍼블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직 메인넷이 런칭이 되진 않았고 올해 아마 한 3월, 4월경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특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에서 최근에 런칭하는 메인넷 중에는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오버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벌써 한 440만 정도가 가입자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440만, 뭐 150 한 개국 정도 해서 이게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포인트를 쌓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실제 오버 프로토콜에서 교환이 되는 토큰을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죠. 해주고 또 이 포인트를 많이 쌓은 사람들에게 노드가 될 수 있는 뭐 권한도 주고 뭐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쉽게 기존에 이제 지갑 설치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을 좀 극대화했고 또 하나 여기 특징을 보면 여기 보면 이 채굴을 할 수 있는데 플러들 이제 현재 한번 베타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POW는 아니고 POS 기반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 오버를 여기 맡기고 거기에 이제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노드 운영자들이 기업단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기업단에서 했는 것들을 개인이 할 수 있게 좀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개인이 지금 체결할 수 있으니까 같은 입장으로 보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POW는 아니고 지분을 이렇게 사서 넣어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POS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UI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설치하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 PC에서 쉽게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인 거죠. 그래서 UI를 굉장히 이제 잘 만들었다. 그냥 지갑도 그렇고 노드도 그렇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월드랜드하고 어떻게 보면 월드랜드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외부로 보여지는 건 더 낫다고 보고요. 왜냐면 뭐 투자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좀 차이는 있죠. 저희는 POW고 이거는 POS니까 그러한 컨셉의 차이가 있고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제 생각엔 또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까지 개인 PC에 일반인이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거의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되면 이제 시대가 개인들도 PC에 노드를 운영할 수 있구나라는 좀 허들을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뭐 월드랜드도 같이 돌릴 수 있고 제가 두 개를 같이 돌리고 같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방향도 또 우리가 또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월드랜드랑 좀 비슷한 컨셉이지만 저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나 모든 것에서 조금 못하는 그런 건데 근데 시장은 굉장히 좀 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슬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국내에서 만든 메인넷인데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더 됐을 거예요. 보면 뭐 노드 수가 한 2만 개를 넘었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 많은 채굴자들이 좀 채굴도 하고 있고 대형 채굴자들이 그리고 주로 이제 뭐 네트워크 세일즈 하는 그런 쪽에서 이것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사슬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약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채굴하는 그런 코인이고,
POW인데 음, 음.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월드랜드로 이렇게 다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거긴 그래서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어떤 개인인데요. 개인인데 제가 알기로 아무튼 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카이스트 출신이었나? 그 예. 중퇴하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 한 5, 6년 전에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메인넷을 런칭하겠다 해서 한 3, 4년 걸려서 이렇게 메인넷 만들고 런칭은 한 작년에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작년에 서비스들. 런칭을 했는데 대표가 장도희 대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장교희 대표님. 거기 해서 재작년인가요? 아무튼 좀 됐어요. 그래서 꽤 채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예, 파이 네트워크 이제 뭐 핸드폰으로도 채굴 하고 실제 노드를 운영해서 채굴 하는데 제가 알기로 국내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뭐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슈도 많은.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것보단 저희가 훨씬 기술력 이런 게 좋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잘 마케팅과 홍보만 되면 이 파이 네트워크만한 요 정도의 시장은 있다. 이걸 채굴하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뭐 사실 굉장히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좀 중립적인 입장이긴 한데 오태민 작가님이 이제 비트모빅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비트코인을 포크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이제 채굴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뭐 포크한 거니까 특별히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그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뭐 잘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한 명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뭔가 이걸 잘 이끌어가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점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줄 서서 하는 거예요. 그한 선착순 몇 명 안에 들면 이 비트모빅을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방식이 비트모빅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채굴 한 것도 많지만 그거를 이제 프라이빗 키 자체를 그러니까 종이 지갑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이 지갑을 이렇게 줍니다. 그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산행한 사람들한테 막 주기도 하고. 근데 이벤트로 이제 그러니까 특징은 기존에는 다 온라인에서 했던 것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뭔가 줄 세워서 뭔가 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것들이 막그 장외시장에서 돈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무튼 좀 뭐 재능 있는 뭐 마케팅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이 이제 한 효과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도 똑같이 저희 이제 월드랜드 다오에 좀 접목을 해보면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훨씬 좋겠죠. 실체도 있고 POW 계열이긴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은 그냥 포크한 거니까 실제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몰려서 막 사고 하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고 어떤 뭐 이런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크게 메인넷이라고 하면 제가 아무튼 알기로는 한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월드랜드의 메인넷의 위치는 POW로서는 제가 볼 땐 거의 독보적인 것 같은데 그 위에 이제 이러한 좀 마케팅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충분히 여러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올드랜드 어쨌거나 지금 초기 참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는 일단 초기에는 이 채굴자들 좀 많이
모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채굴이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이제 올린 영상인데 여기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보면 초등아이가 블록체인과 코딩에 관심이 많은데 일주일 전에 데니월드 영상을 열심히 보더니 월드코인을 47개 채굴했는데 제가 빗썸의 아이디가 없어서 오늘 만들었는데 아이가 채굴한 월드코인을 제 빗썸으로 받을 수가 있나 해서 아마 부모님이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아 이거 저는 이제 제 거 보시는 분이 주로 뭐 한 뭐 3, 4, 50대 요 정도가 제 층이거든요. 그 초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보고 이거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해서 채굴을 했다는 게 대단한 일. 굉장히 좀 놀라운 거죠. 그게 뭐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게 뭐 간단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 녀석 참 델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알려만 주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일단 월드랜드를 채굴 하는데 굉장히 장벽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잘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실제 지갑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 부모님이 보고 야 뭐가 있네 하면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긴 건데 아직 여전히 일반인들은 이게 채굴도 잘 모르고 지갑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면 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비트 모빅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튼 제일 초반에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모이면서 뭔가 이제 생태계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곧 뭐 이 런칭이 될 예정이지만 이 덱스를 잘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을 할 때 덱스를 런칭했을 때 여기에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이더라든지 여기로 넘어온 사람들 소액이렇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다오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에어드랍 정책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사용자들이 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트렌드는 많은 사람, 뭐 이런 BMT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이 에어드랍 관련 것들은 거의 다 찾아서 직접 다 올려줘요. 그래서 이런 에어드랍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음, 그런 홍보도 자체적으로 되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레이어 2에서 그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서 그게 트잭을 남긴다고 하죠. 트잭을 남기면 에어드랍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모집을 하면 이 덱스가 런칭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월드랜드도 알려지고 실제 참여한 사람들에게 에어드랍도 주고 여기 유동성도 좀 생기고 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큰 금액 유동성도 필요하지만 어떤 소액 유저들도 많으면 음, 이 스트레스 테스트도 되고 음. 어느 정도 이제 검증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요게 이제 올해의 최근 트렌드니까 지금이 1분기니까 아마 이 트렌드가 제 생각에는 1분기, 2분기, 한 3분기 올해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에 맞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건 이제 글로벌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로 뭐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가 제 주요 생각이고 마지막은 이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메인넷 개발은 사실 메인넷 자체를 유치하고 보수하는 게 중요하니까 뎁들은 많은 좋은 탭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탭들을 모이기 위해서 뭐 해커톤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고 해커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라헥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요. 보통 해커톤을 진행할 때 그 해커톤을 제일 유명한 사이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비용을 2, 3반을 내야지 해커톤을 사이트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아마 에어드랍이라든지 상금을 그 월드랜드로 줘서 이렇게 앱들을 만들 수 있는. 근데 한 가지 이슈는 이 제가 해커톤을 좀 보니까 대부분 이 해커톤만 해서 상금만 타려고 하지 이거를 실제 서비스로까지 하려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실제 대비 있는 분들을 여기 월드랜드로 이제 유치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시기에서 여기 월드랜드 타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같이 뭐 도움을 주고 하면 요거 끊기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네네. 네, 지난 한 1초 정도가 끊겼었는데,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해커톤 아이디어도 좋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에어드랍 좀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미팅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김영준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우리 그 월드랜드 어워드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좀 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날 풀리고 그러면은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드랍 할 때도 이 토큰 같은 거를 좀 발행을 해서 그 토큰은 왜냐면 이제 코인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네. 토큰은 이제 좀 많이 발행해서 한 1억 개 정도 발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월드랜드 코인하고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것도 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막 여러 너무 마음이 힘들어. 얘가 정말 잘 건강하게 나오려나 막 이런 걱정도 앞서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오늘 들은 그렇죠. 거 어,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하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멀리 미국에서 제이드 유님도 참여해 주셨네요. 네. 제이드 유님 한번 그러니까 인사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아직 잘 안 들리시는 분이네. 네. 혹시 저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음. 코멘트도 좋고요. 네. 아무도 질문 안 하시네. 네, 제가 네, 그 코멘트 겸 뭐 질문 하겠는데요.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저희 김동완 대표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덱스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생태계를 키워야 되는데 이 블록체인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이제 성장한 블록체인도 이제 너무 많아졌고 거기서 뭐 덱스니 뭐 그 랜딩 서비스니 그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졌고 각각 이 브릿지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메인넷들이 그 시장 진입하기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아졌다라는 과거와는 좀 이제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좀 전략을 써야지 효과적으로 이제 이 초기 그 이제 지금 메인넷들이 성장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덱스 이제 브릿지를 만들고 이제 덱스로 덱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요즘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끌어들여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기존에 있는 덱스들도 처음에는 사용자가 없으니까 수수료 수입이 별로 없고 수수료 수입으로 이제 덱스 유동성 풀 제공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이자 농사로 해가지고 덱스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그거를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메인넷도 시작하는 상태에서 덱스 코인까지 새로 만들면 덱스 코인의 가치가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나 또 인정을 받겠냐. 그럼 끌어들인 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데스크를 발행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WSC를 나눠줘서 끌어들이는 게 상당히 이제 유효한 전략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더든 뭐 솔라나든 이제 유명하게 많이 쓰이는 다른 이제 코인들도 브릿지를 만들어서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산이 또 연동이 되면서 생태계가 커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형 블록체인하고 연동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넷마다 이제 철학이나 그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메인넷에서 자기들이 잘 사용자가 모여서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자기의 장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단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단점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메인넷 간에 연동이 잘 돼 있으면 다른 데로 또 이제 코인을 또 이제 교환을 하든지 해서 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하고 해서 이렇게 연동을 좀 잘 해두면은 신경을 많이 쓰면은 생태계가 이제 서로 뺏기가 아니라 사용자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면서 생태계가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성장한 블록체인은 뭐 같이 협력하기에는 뭐 그쪽은 신경도 안 쓸 텐데, 국내 메인넷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메인넷끼리 서로 이제 또 초기부터 연동을 해가지고 연동에 신경을 써서 그리고 마케팅도 그렇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동반 성장하기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우리 김재훈 대표하고는 저도 알고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한번 초대해서 한번 발표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좀 말씀이시고요.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다른 분들도 질문이나 좀 있으시면 그 김동완 대표님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디사이퍼 친구 한국에서 100억 유치했다고 하는 그게 디사이퍼 김재현 네네. 네. 만든 그 프로젝트 얘기하는 건 거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를 잘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100억을 유치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투자를 네.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함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굉장히 쓰기 쉽게 했다는 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게 400만 명을 모았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얘들을 벤치마킹을 한다면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배워가지고 따를 수 있을지, 그걸 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슈퍼블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메인넷도 있지만 이렇게 모으게 된 근거는 두 가지 같은데, 일단은 그 최종 사용자 단의 그 앱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한번 앱을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보통 기존의 블록체인의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지갑도 설치해야 되고, 지갑을 설치 안 하더라도 앱들이 솔직히 좀 허접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웹2의 앱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인력도 적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이 슈퍼블록에서 만든 앱은 그 비교하기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랑 비교해도 뭐 더 나으면 더 낫지. 크게 이제 이렇게 뭐 UI라든지 이렇게 편의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기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다 남들이 아는 걸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그냥 최종 사용자 단을 좀 고려해서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과 개발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이거를 벤치마킹 한다면, 월드랜드 다오의 경우 이걸 적용한다면, 뭐 비용과 개발자가 있다면 채굴 하는 걸 조금 더 쉽게 이제 뭐 클릭 몇 번에서 이제 채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앱에서 뭐 포인트 같은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거를 쉽게 내가 채굴한 걸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뎁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그 정도를 이제 그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거 하기엔 또 이 비용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어쨌거나 한 100억 정도 유치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만든 거니까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요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여기 경쟁력이거든요. 그 슈퍼블럭 이리로 갈 것 같네. 앱은 네. 슈퍼블럭 그 앱은 아까 그 전번 페이지에 이 앱은
이거는 크립토 월렛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그 뭐 그냥 크립토 월렛은 보통 니모닉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런 것들을 숨겨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 크립토 월렛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메일로 인증해서 이메일 기반에 하는 거니까 전통적인 앱이죠. 그렇게 해놓고 전통적인 네. 앱인데 여기 이제 출석하면은 네, 포인트 출석하면 포인트 주고 친구 여기 친구를 네, 소개해주면 또 포인트 주고 또 포인트 주고 예, 그래서 이 미션들을 수행하면 또 포인트 주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 아이고 잠깐 또 먹통이 됐네. 네. 자금도 보낼 수 있게 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뭔가 이제 포인트를 네. 크립토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허들을 보통 일반 유저들이 크립토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허들을 없애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해라. 뭐 비트코인도 모르는 사람들도 일단 해라라고 해놓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그 앞에를 장치를 좀 해둔 거죠. 그거를 잘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이거는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로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 메인넷인 거죠. 네, 이거 메인넷의 노드예요. 노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뭐 오버를 31개를 스테이킹하면 이 스테이킹한 거에 따라서 하나의 밸리데이터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지분 증명에 따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 채굴이 이더, 가능한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더리움 하드포크라는 자체 메인넷을 만들어서 여기 그 논문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표가 이타노스인가 그 서울대 석사 과정 할 때 논문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 이더리움에 있는 것에 기반해서 뭔가 조금 발전된 걸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진 않았는데 서울대 그 문서 논문을 이 기반으로 만든 교수님, 메인넷이죠. 잠깐, 뭐, 전부 음소거 한번 했다가 시작하죠. 지금 잡음이 너무 들어와서요. 전부 음소거 했다가 얘기할 사람들, 문서고 좀 부탁드립니다. 유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잡음이 들어오니까 전부 음소거 한번 했다가 시작해 주세요. 이 교수님께서 한번 일괄 다 음소 시켜버리세요. 문서가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일괄. 여기 오른쪽 하단에 모두 음소거가 되게 우리 사람들 이름 뜨는 모두 음소거라고 하는 게 되게 뜨거든요. 예, 지금은 자동 없어졌네요. 이제 말씀하시죠. 네. 아니면 저를 예, 일단 예, 일단 없어졌습니다. 공동 호스트. 네,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실 분들은 이제 소거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전부 음소거를 했으면 그렇죠. 예. 그 저기 슈퍼블록의 그 경쟁력이 뭐 김동완 대표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어쨌든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은 일단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이지 투 유즈랑 그다음에 그 포인트 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델은 블록체인 말고도 되게 많았고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모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인센티브 누구나 돈 번다는 생각을 준 그런 이제 모델을 전통적인 모델을 좀 이 블록체인에 가져다가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에타노스 기술은 이제 그 라이트 경량으로 만들어서 뭐 쓸데없는 거를 잘 안 쓰는 걸 쳐낸다고 네, 하는 맞아요. 어쨌든 경량으로 만들어서 이 컴퓨팅 파워가 낮아도 그걸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사용자를 이제 베이스를 많이 이제 늘리는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되는 그 크게 이렇게 크게 세 맞습니다. 가지 정도 그러니까 네네. 사용하기 쉽고 경량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채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채굴은 아니죠. 아마 이제 인센티브는 노드를 주긴 운영할 수 하는데 있고. 참여하면 그리고 경제적인 인센티브 포인트를 많이 활용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경량화라는 것은 그 블록체인을 이제 경량화할 때 쓰는 기술인데 그 어카운트 베이스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가 잘 안 쓰는 어카운트는 저기 아카이브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있는 어카운트들만 이제 라인 노드에서 돌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미나 프로토콜은 영지식 증명으로 어카운트 베이스 어카운트만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지식 증명으로 이제 그 현재 어카운트의 상태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붙여가면서 해서 킬로바이트 정도 수준으로 경량화를 해놓은 게 미나 프로토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슈퍼블럭은 영지식 증명은 안 쓰는 것 같고 그래도 어카운트 베이스로 하면은 좀 경량화가 되기는 하죠. 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포인트를 쓰는 거 같은 거는 뭐 앱을 이제 우리가 만들면 앱에서 포인트를 주고 뭐 월드랜드 포인트 같은 거를 주고 나중에 월드랜드 코인과 아, 뭐 교환 비율을 정해서 뭐 1대 1000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덱스에다가 오픈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또 코멘트나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니셜 C 그 분이 혹시 듣고 계시면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니셜 C.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현재 지스트 학생으로 있는데, 그러구나. 어, 네. 네네, 지스트 학생으로 반갑습니다. 있고, 네. 네네, 이윤호 교수님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하고, 원래부터 이제 블록체인이랑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음, 이제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이제 전에 듣고, 그 뒤부터 뭔가 찾아봤는데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부터 이렇게 저도 함께 그 노드 운영하면서, 지금 디스코드 방에서도 최대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도 이것저것 많긴 한데, 네. 네, 다음에 제가 네. 기회가 된다면, 네, 교수님이랑 밥 네. 한 끼 연구실에 먹으면서, 한번 찾아와 주세요. 네네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안 대표님 마케팅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에어드랍 관련해서. 저,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저 여기가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셨고. 시끄러워가지고요. 네.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 그 좀 황당한 질문 하나 하면 음, 여기 기존에 있는 그 블록체인 그 사용자들 거기 커뮤니티를 저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있나요? 쉽게? 김동완 대표님한테. 네, 다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디스코드 같은 데는 디스코드 텔레그램 이런 데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음. 접근하기 쉽죠. 그러면 네. 그쪽에 트윗, 좀 네. 조인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네, 디스코드에서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 이렇구나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디스코드하고 트위터는 그냥 일방적이긴 한데 트위터는 네, 일방적인데 디스코드나 네. 텔레그램은 분위기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참 대단한 그 숫자예요. 440만 명. 예. 음, 저희 마케팅 말씀 잠깐 드리면은, 네. 그 디스코드가 저희 그 리나가 좀 그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조금 더 액티브해졌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질문들한테 답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드랍 하는 저희 에어드랍을 위해서 랜딩 페이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연구실에서도 많이 참석하셨고 한데 뭐 질문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실 어, 우리 다오 멤버들께서도 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그 어, 김영준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다 못 보셨을 텐데. 예, 거기 그 말만 하고 이거 저기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음. 제가 그 디스코드를 지금 가입을 하려고 아, 예. 그렇게 했고 거기 그 슈퍼블럭의 440만 명은 정말 그 놀라운 일이고 이게 그 저절로 그 된 거 아니거든요. 네. 그 제가 이거 해보니까 아까 이영로 교수님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거기 임퍼머넌트 로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미디엄에다 글을 몇 개 올렸는데 별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하도 안 봐가지고 또 그 링크드인에다가도 내가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몇 명이 읽었는지 그게 나와요. 음. 그래가지고 그 넘버 오브 임프레션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보니까 뭐 한 400, 50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정말로 우리 되게 그 영향력이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쟁력을 갖출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44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정의적인 기록이어가지고 이건 그냥 슈퍼블럭에서 440만 명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음. 우리 그 저 440, 김재현 대표를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들어볼까요? 예, 거기 그 아마 넌스도 도와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서울대학교 디사이퍼도 도와줬을 것이고 그렇지. 또 그 김재윤 대표가 뭐 컨퍼런스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음.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숫자를 많이 모은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아마 월드블럭도 이 정도 저기 사람 모으면 100억 투자 받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여기는 투자 받고 모은 거죠. 아마 투자 받고 마케팅을 해서 그랬다고 해도 네. 아마 100억 투자를 받으려면 네. 그때까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 그럴 수도 있. 그래서, 그래서 좀 이걸 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고, 음. 어, 디스코드나 아니면 미디엄이나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서도 어, 좀 이걸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이제 그 미나 코인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게 내가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불수셈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불수셈이가 뭐냐면 요새 그 네 개의 코인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불러, 그 다음에 그 수위, 그 다음에 세이, 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 코인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불수셈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 이 네 개 코인은 소위 말하는 버거 코인의 대표예요. 버거 코인. 음. 그러니까 업비트에 등록된 것 중에요. 예, 거기 그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많이 팔리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외국에서는 거의 안 팔리고 한국에서만 팔리나 싶어서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업비트에서만 거의 그 하루에 1,000억 이상 거래가 되는 코인 4개인 거예요. 그리고 비중도 업비트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 30%쯤 차지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역시 그 한국의 상장만 되면 대박이구나 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 교수님이 그 미나코인 그 제로 날리지 프로프 쓰고 뭐 그 경량화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음. 네. 어, 이 뭐 우리가 먼 길을 왔는데 우리는 벌써 메인넷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테스팅도 다 끝난 상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메인넷 자체가 새로운 기술로 만든 메인넷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이런 앱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다단계성을 가지고 있는 뭐 친구를 데리고 오면 포인트 더 준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건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케팅 전략 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뭐 앱을 만들 때는 예쁘고 사람들이 쓰기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정성껏 만들어야 되고 기획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이 전략 확산 전략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는 기술만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 2024년은 이제 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장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즉 쉽게 말해서 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없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연구소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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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예. 말씀하세요. 예, 연구소장 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해커톤 같은 걸로 해서 뭐 홍보 효과를 일부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현금을 걸고, 지금 여기 표시된 것처럼 현금을 걸고 이게 상금을 주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이 알려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로 자기네 코인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줘도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그 인지도라든가 뭐 지금 어디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그 현금성으로 상금을 걸지 않으면 좀 효과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까 무료라는 거는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게 해커톤이 그 제일 큰 게 델포스트에서 해커톤 하는데 그 델포스트 같은 경우는 해커톤을 이거 등록하는 것도 비용이 보통 뭐 3천 이상 이렇게 들어요, 비용이. 3천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비용이. 근데 요거는 그냥 요거 약간 이 도라엑스라는 사이트는 데포스트는 원래 전통적인 IT 쪽에서 해커톤 하는데 뭐 여기는 크립토 관련으로 출시한 건데 여기는 일단 등록은 이제 무료라는 거죠 사이트에. 그래서 그거 무료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상금은 제가 보니 여기 상금은 대부분 일단 유명한 코인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상금으로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으니까 여기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현금 상금을 줘야 되는데, 예,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은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월드랜드 코인을 준다면 뭐 많은 참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는 소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기대는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사실 그 해커톤으로 뭔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커톤은 향후에 좀 보통 진행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코인 가치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때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기 먼저냐 아리 먼저냐 같은 이런 얘기 같은데 그 네. 해당 블록체인이 보통 보면 인기 리앱이 하나만 나와도 확성장을 하잖아요. 그쵸.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이
인기 디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성장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일단 해커톤을 통해서 그냥 일단 그 여러 개의 디앱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고 네. 하면 상금은 한 팀만 줄 거잖아요. 네네. 보통은. 보통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상금을 걸고 10개의 디앱을 모집하는 효과가 나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저희 EBN 기반이니까 EBN 기반 앱들은 이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참여자는 많이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용을 쓰냐에 따라 다른데, 예. 근데 괜찮은 앱 있으면 좋죠. 네. 네, 근데 제 아주대학교 김기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예를 들어서 BNB나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지금 위에 단에서는 API는 완전히 EVM하고 EVM 그냥 쓰는 거 아닌가요? 네네, 똑같아요. 네. 거의 그냥 다른 데서 쓰는 거 그냥 가져올 것 가져와서. 같은 그런 느낌이 새로 개발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위에는 사실 굉장히 많고 우리는 레이어 1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위에 사용자가 많지 않은 문제인 건데 그걸 프로모션을 하려면 결국은 아까 저거랑 비슷하게 뭔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러니까 뭐 아까 이거 말하는 거죠? 예. 슈퍼블록 같은 거를 좀 블락처럼 벤치마킹 벤치마킹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리고 오버 프로 슈퍼블록의 이런 형태를 이걸 음. 그러니까 저것도 한 케이스니까 이거를 괜찮은 대비 하나만 있어도 또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대비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저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이디어하고 실제 시장에 던졌을 때 그게 반응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뭐 근데 아까 슈퍼블럭도 사실은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요 네. 원브랜드 위에서도 같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슈퍼블록도 제가 알기로는 이외 EBM 기반으로 돌아가는 걸로 아니까 그러니까요. 브릿지를 연결할 수도 있고 같이 협력을 해볼 수 MOU 맺고 있는 그 위에다 같이 오자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한 그런 방법이에요. 방향도 있을 일단 수 한번 있을 컨택해 보시면 어떠실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호 교수님께서. 그리고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김재현 대표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난번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고 이거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도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잘 만들긴 했는데 시장에서 뭔가 독특한 현상이 좀 발생했던 것도 플러스 알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레이어 1이냐 레이어 2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 레이어 1들은 대박 아니면 쪽박일 가능성이 많아서 네, 대박을 낼 방향을 좀 찾아볼. 레이어 2는 사실 어디나 붙으니까 큰 상관이 없어서. 그렇죠. 네. 음. 거기 이윤호 교수님, 네, 네. 저기 그 컨센서스 안 가세요? 컨센서스요? 네, 이제 가야죠. 예. 거기 좀 연자로 신청 좀 해야 되겠네. 네. 네, 거기 컨센서스 저도 지금 거기 갈까 그러는데 네. 몇 월 달이었죠? 거기 그 5월 말이요. 5월 말. 예. 빨리 신청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냥 거기 그 파티시펀트로 갈지 아니면 뭐 연차로 가야지. 그냥 참가자로 가면 뭐 별 아니요 저기 그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스피커들이 뭐 그 우리가 보면 빵빵한 사람이고 뭐 그 나라에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이쪽 분야에 그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와요. 그래서 스피커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지금 예. 홈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스피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음, 거기 말고도 더 스피커를 세울 건지 그건 이제 모르겠고 그냥 일반 참가자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단 명함이라도 주고 그리고 그 필요하면 뭐 어디 그 라운지에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예전에 그 컨센서스 2019년에 뉴욕에서 할 때 갔었는데 그때는 부스도 운영하고 다 했었어요. 네, 음.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예, 20년, 21년, 22년을 쉬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저기 이 코인의 특징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비트코인 같은 그런 레이어 원 메인넷 중에 좀 이렇게 그 비트코인하고 경쟁할 만한 새로운 메인넷이 만들어졌다. 뭐, 어, 그 해서 인터뷰 기사를 하나 좀 내면 어때요? 음, 그거는 저기 우리 블록체인 투데이가 저희랑 예, 제휴를 맺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 이제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공로상 수요가 이제 마감이 되고 나면 예. 2단계로 이제 그 블록체인 투데이를 비롯해서 언론사들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기 제가 거기 뭐 다른 신문사하고 얘기해서 음. 질문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질문지를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질문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다음 주죠? 1일 날, 네, 네, 1일 날인가 2일 날인가? 네, 네. 그때 그 컨센서스 가는 거 하고 음, 여기 그 인터뷰 내는 거 하고 네. 그 숙제로 해가지고 예, 그때 한번 점검을 합시다. 이거 다 녹음되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월드랜드는 이제 메인넷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앱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또 다른 앱, 뭐 게임 앱이라든지 뭐 NFT 프로젝트라든지 DID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에코 펀드도 만들고 그랬던 거고 이 메인넷을 하면서 각종 탭까지도 다 하겠다 그러면 그게 중앙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추구하는 거는 탈중앙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월드랜드를 만들어서 추동한 리버벤스는 3년 안에 사라지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3년 안에 영향력을 상실하고 사라진다. 예. 그래야지 이 플랫폼 위에서 비즈니스를 올려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메인넷을 하면서 각종 앱도 다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탈중앙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스캔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갑의 그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지갑 중에서도 25만 개, 뭐 30만 개에 육박하는 WLC를 채굴한 개인들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탈중앙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쓸모 있는 네트워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음. 그래서 뭐 포스를 걸어가지고 포인트를 줘갖고 이런 거는 너무나 가벼운 얘기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탈중앙화가 되면서
성장하는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모델이었고 그런 모델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아주 극소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약간의 조미료를 가한다면 아까 같은 김재윤 대표가 하는 쓰기 편한 앱을 올리고 마케팅을 해서 사용자를 모으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제 마케팅도 좀 그렇게 마케팅 활동도 하겠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좀 펀딩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예. 그 한 시간이 돼서 제가 간단하게 저 의견 하나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 톡방에 올렸던 거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수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탈중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톡방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탈중앙성이 맞긴 한데 과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저는 이제 걱정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쓰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그거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목표를 꼭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장하고 펀딩하고 두 가지가 제일 급한 거 맞습니다. 같고 상장할 때의 그렇습니다. 네. 걸림은 이제 지갑수하고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걸리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레퍼럴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지갑수나 커뮤니티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 노출, 뭐 투자자 소개, 상장 관련된 그런 역할, 뭐 뎁 소개, 교육, 해커톤 이런 다 이제 알아서 뛸 사람들 알아서 뛰면 되는데 룰은 세팅을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원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이제 뛰는데 룰 세팅은 이제 해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거는 어쨌든 상장업 펀딩이라고 볼 때 지금 돈을 제일 적게 들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50명이 넘는 이제 어쨌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커뮤니티들을 활성화시키고 지갑수하고 뭐 사용자 뭐 수를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레퍼럴 규칙을 정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좀 매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레퍼럴 생각. 규칙 정하는 거 참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제가 톡방에 올렸습니다. 네. 제 의견은. 네. 그런 의견도 제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실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리고 일단은 채굴자 네트워크가 탈중화가 돼서 뭐 한 1000명 정도가 채굴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격에 아주 견고하게 저항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니까 그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도 위험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 시간이 이제 다 됐으므로 그 혹시 아직 말씀을 못 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뭐 짧게 뭐 30초라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근영 회장님도 들어오셨는데 신근영 회장님 혹시 짧게 코멘트 있으실까요? 좀 내용을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오늘 발표 내용을 그렇더라도 인사말이라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경 회장님도 들어오셨는데 최재경 회장님 네네네. 예. 혹시 뭐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늦게 들어와서 지금 회의에다가 예. 늦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네. 그 SW 이름을 최승근 최 교수님이신가 보구나. 네, 안녕하세요. 예. 최성욱입니다. 예. 호서대 최성욱입니다. 예. 최성욱 네, 교수 반갑습니다. 예. 네네. 제가 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발표는 못 들었지만, 너무 좋은 발표인데 혹시 예. 뭐 녹화가 됐거나 공유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꼭 그거 들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좋은 의견들이 제가 들어오고 나서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이 메인넷이 정말 분산화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젊은 분들이 또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근영 회장님 들어오셨네요. 혹시 인사 말씀 한번 건네주시겠습니까? 준비되시면. 노드 수가 참 많이 늘으셨으니까 네, 혹시 예. 너드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최근에 한 3, 40대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기여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아,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아, 채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제. 제가 어제도 제가 하나 또 세팅을 했어요. 아, 예, 계속 세팅도 하고 주변에 네. 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 CPU 파워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레드 조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만 대, 10만 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동전 던지기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1000대씩 확률적으로 예. 1000대씩 이렇게 할 수 있게 채굴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탈중앙성은 높으면서 전기는 많이 안 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 회장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아직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약속한 이제 1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다른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콜로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제 말씀하시네. 예, 예. 예, 제가 이제 충분히 탈중화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토큰 이코노미, 그러니까 슈퍼블락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경우도 이제 토큰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토큰 이코노미 그 소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그 메인넷 그 리더 그룹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월드랜드가 EVM 호환이라서 괜찮은 서비스는 다 가져올 수는 있고 누군가 이제 차별화된 덱스를 개발해서 뭐 여기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덱스든 그런 서비스가 잘 활성화가 되려면 가치 있는 거는 아직 외부에 있단 말이죠. 외부의 코인들은 다 상장돼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쪽으로 이제 끌어와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덱스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발만 하는 덱스 사업자가 그 수많은 브릿지까지 개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브릿지가 덱스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메인넷 업체가 브릿지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넷 개발자들이. 예. 우리는 브릿지는 이제 좀 만들어 놨고요. 그거를 이제 좀 시큐어하게 하려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많은 돈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에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안전한 아키텍처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들이 이렇게 또 특성이랑 기술이 천차만별이라서 그거를 시큐어하는 것도 좀 이제 제약이 어떤 거는 시큐어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이제 이제 좀 덜 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많은 외부 블록체인들을 연동시키는 게 목표인 건지 아니면 시큐어한 것들만 몇 가지 이제 하는 게 목표인 건지 뭐 그럴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일손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 이더리움하고 연결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 강연은 우리 그 김영준 교수님이 CPMM하고 impermanent loss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저기 나가시기 전에 네, 예. 제가 채팅창에다가 그, 그 질문지를 잠깐 올렸어요. 지금 예. 급히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그 질문을 좀 다듬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제가 질문 4개를 올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네, 그러시고 답을 주시면 네, 이건 국내 용어로 해도 되는데 코리아 IT 타임스라고 그 영문 그 신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서 바로 내보내게 네, 에,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걸 그 신문사에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김동완 대표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다음에 드릴게요. 뵐게요. 네, 네. 네. 혹시 그 자료 좀 공유 가능하세요? 예, 카톡방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